건 좀 이례적인 일이어가지고 좀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한창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잠시 잊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좀 잊혀졌어요. 좀 잊혔던 분이 나타났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제 했죠. 심각한 위기 상황을 도민께 보고드려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취임해서 보니까 금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 그러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6개월만 편성을 했더라. 경기도는 그래서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 또 작년에 경기도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지방채를 9,430억 원어치 발행했는데 이거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그냥 꽉꽉 채웠어. 99.6%에 달하는 수치다. 이게 경기도정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작년에는 3차에 걸친 추경 예산을 통해서 각종 기금에 있는 5,588억 원 끌어다 썼다. 이러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은 이제 이제 김동연 전 지사가 같은 당 지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같은 당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였잖아요. 왜 추미애 지사는 왜 이거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재정 비상 상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추미애 지사가. 그런데 이게 진짜 재정 위기로 지정이 되려면 행안부가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정 위기 단체로.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뭐 그 직전에 비상이라고 이렇게 뭐 기자회견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게다가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 추미애 지사는 어떻게 보세요, 소영주 소장님? 뭐 그 속셈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속셈까지 가야 돼요? 속셈이죠. 사실 이제 네. 도정에 처음 시작하고 일단 뭘 노려서 했을까? 근데 그걸 노리는 자체가 굳이 전임 지사들을 물먹이면서까지 본인을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전임 지사들이 다 우리 자당의 지사들이었어요. 특히나 지금 현 대통령이 지사를 거쳤던 도정이에요. 지난 8년의 도정 중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에 재정관리 형편없이 했네? 이 얘기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자는 쓰신 글 중엔 이 지방세에 대한 현실화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좀 튼튼하게 해야겠다라는 골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아껴 써야겠다. 또 네. 그 이면에는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네. 나 추미애 정치 안 떠났어. 날 주목해. 내가 성남의 이재명 시장처럼 이게 거의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고 내가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겠어. 이런 욕심에서 하지 않았냐 싶은데 좀 이게 자당 내에 있으면 좀 그 메시지를 오해받지 않도록 보니까 이게 지방정부들이 다들 힘듭니다. 경기도 왔더니 역시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 확장 재정을 쓸 수밖에 없어서 뭐 지방채 발행부터 시작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게 이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이렇게 풀어가면 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긴축 재정 때문에 네. 지방 정부들이 확장 재정 많이 썼어요. 지방채 많이 발행하고 지역화폐 발행해서 일단은 지역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제 1년 동안 지원금을 대신 또 많이 줬어요. 매칭 사업, 지방균형 발전 때문에. 그럼 매칭을 하려면 예를 들면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돈을 마련하는 또 이 구조를 만들어서 열악할 수밖에 없긴 해.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21%, 25%뭐 있던 그 이 기준이 있잖아요. 저 재정적자 비상 등에 대해서 그건 아닌 거지. 아니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하고 내가 좀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냥 출입 기자들 경기도청 맞아요. 출입 기자들 모아서 이렇게 간담회 형식을 하거든요. 근데 딱 기자회견을 딱 열어가지고 뭔가 진짜 경기도가 지금 난리가 정말 비상 상황인 것 같은 내용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죠. 정말 이거 내가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비상 상황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봤더니 조목조목 어쨌든 이제 전임 지사의 이제 도정이 잘못됐다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추미애 도지사의 결이면은 경기도만 따로 IMF한테 돈 빌려야 돼요. 이 정도면 예, 이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지 아. 않습니까? 아. 이재명 도지사 때 그랬어요. 재정을 방만으로 써가지고 이게 다 이재명 도지사 탓이다.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는 얘기도 꺼내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추미애 지사를 편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추미애 뭐 오랜만에 뭐 옳은 말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네. 경기도의회가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었고 김동연 지사 때도 2022년 지방선거가 이제 결정이 된 날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였지만 보궐을 계속 치르면서 국민의힘은 계속 조금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힘든 거는 민주당 탓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소영주 소장님께서 뭐 긴축 재정 얘기하셨는데,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했던 게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야 뭐 내란 극복 지원금이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전국에 또 지원금을 또 나눠주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세계일보였나요? 사설을 낸 게, 그러니까 언론도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복지 예산이 22조였던 게 38조로 늘었고 김동연 지사 시절에 38조였던 그 복지 예산이 40조로 늘었다. 고정 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와 그 김동연 도지사를 동시에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추미애 도지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고, 그리고 경기도가 재정 압박 때문에 이렇게 거의 뭐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거의 뭐 언론을 대고 반협박적으로 말하면은 대한민국 IMF 진짜 다시 신청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 본사들 다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벌어들이는 그 법인세 다음에 들어오는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수가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의 그 지방세가 쏟아져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경기도가 지금 돈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굳이 이 시점에 나타나셔가지고 추미애 지사가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 민주당에서 치러지고 있는 와중인 걸 추미애 지사가 고려하지 않긴 어렵다. 추미애 의원이 정치 몇 년 했습니까? 근데 왜 이 시점에? 그러게요. 이런 원래 기사를. 이 전당대회 기간은 본인의 발언을 하고 싶어도 아껴야 되고 경기도의 재정 상태는 굳이 지금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해도 돼요. 아니 그리고 진짜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만 해도 간담회 해도 된다니까요. 되고 저기 지금 이제 휴가철 끝나고 나서 그렇죠. 휴가 이후에 해도 예. 돼요. 기자들도 휴가 가는 시즌이니까. 근데 이 폭염에 집중해야 될 시점에 저는 경기도도 폭염에서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럼 폭염 대책 발표하고 좀 혹시나 온열 환자나 어르신들 괜찮은지 이런 것들 좀 돌보는 것들로 일단 도정을 가고, 재정 문제는 전당대회 끝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지사 시절에 별로 못했어. 사실상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 발언처럼 네. 이거 알고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당대회 투표 앞두고 있잖아요, 경기도. 네. 그래서 오해를 받을 일을 안 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반박 오늘 또 추미애 지사께서는 그런 정치 해석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말하라고 하기 전에 안 하셨어야지. 그 급한 건 아니니까. 왜냐면 이게 그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다 이거예요. 왜? 추미애 저- 지사는 왜? 저- 내용은 알겠고, 근데 왜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시점을 나오는 얘기하잖아요. 거예요. 시점.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대기자 최훈 기자의 말을 좀 존중을 해드리려고요. 예. 정청래, 추미애, 최민희만은 가능하면 좀 비판을 말아달라. 그들이 없으면 우리 보수는 희망이 없다. 그나마 그들을 보니 약간의 기대라도 생기는 것 같으니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각성해 차분해지기라도 하면 아마 민주당이 영구 집권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게 지금 네. 중앙일보 대기자 최훈 기자의 네. 칼럼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보고 있지 않냐라는 네. 것인데, 추미애 지사는 굳이 여기에 이름 안 넣었으면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최민희 두 분이면 됐지. 굳이 뭐 하려고 지사까지 가셔서 여기 이름을 넣어요. 저는 추미애 지사 이게 태도를 바꿔서 추미애 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정 준칙을 잘 세워서 예산을 잘 운영해야 되니까 주미애 지사가 또 틀린 말은 없지 않습니까? 아, 네. 예,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지. 돈 아껴 쓰는 거 만약에 본인 돈이었으면은 이렇게 함부로 빚내서 썼겠습니까? 뭐 그런 뭐. 그래도 이 예를 들어서 복지 쪽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그나마 이제 어려운 시절을 버티게 해주느라고 재정이 들어갔던 것이지 이게 무슨 낭비성에서 쓰였던 건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보통 이제 사실 서울시장, 뭐 경기지사, 뭐 거기다 좀 더 더하면 인천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그러니까 대선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좀 꼭 한 번쯤 거쳐가고 싶은 자리잖아요. 단체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중에서도 경기지사,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아니면 좀 약간 외롭대요. 내가 중앙에 있을 때는, 여의도에 있을 때는 그렇게 늘 정치면에 나왔는데 이제 경기지사로 갔더니 이게 나와봐야 지방면에 나오고 아니면 그냥 안 다루기도 하고 그냥 지방지에 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추미애 지사는 또 이게 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경기지사로 되신 그 재임하시는 동안도 그 기사에 많이 나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제일 좋았던 자리가 한성판윤도 있지만 평양에 계신 분이 제일 꿀보지가 아니었었나요? 그냥 경기도에 잘 계시지 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도정이나 행정으로 가셨으면 자기 정치하지 마시고 제발 그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 갈아 넣을 필요가 있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